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오늘이 9월의 첫날인데요. 네. 오늘부터 한 주 동안은 KBS 시청자 주간입니다. 네, 언제나 여러분께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침마당 대구에서는요. 시청자 주간을 맞이해서 지난 여름 폭염과 폭우에 지친 우리 여러분들의 가슴에 한 줄기 선선한 가을 바람과도 같은 그런 좋은 기분과 기운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오늘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훈훈한 소식 참 좋아하는데요. 지나가다가도 우리 동네 착한 가게라는 현판 붙어있는 곳이 있으면 지금 당장 못 가더라도 다음에 한번 꼭 가봐야지라면서 다짐을 하곤 하거든요. 근데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요. 또 너무 지금 올랐어요. 계속 오르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착한 가격 업소들이요. 그 가격을 유지를 못하고 사라지는 곳들이 많은데 아주 다행인 건 우리 지역 경북은요. 이 착한 가격 업소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오, 진짜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사실 요즘 날씨 덥고 습할 때 밥 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거든요.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근데 거기다가 또 장보러 시장 나가보면 재료 이거저거 담다 보면 장바구니 물가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러다가 그냥 차라리 외식이나 할 거 이 생각을 하면 뭐 외식비는 쌉니까? 네. 또 올랐잖아요. 그럼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착한 가격 업소가 우리 지역에 늘어났다고 하니 식구가 많은 우리 김쌤에게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그러게요. 예. 생각이 드네요. 외식 저 좋아합니다. 예. 근데 제가 모시고 사는 분은 그 스스로에 대한 그 음식 솜씨에 대해서 예. 좀 자부심이 우와.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집에서 먹자 쪽이죠. 그래도 이 사람 마음을 몰라요. 아내 마음을. 그렇다 하더라도 식구들 다들 야 오늘은 그냥 외식하자 이러고 좀 나가셔야죠. 외식하러. 근데 이 5식구가 다 모이기가 예. 진짜 힘들어요. 그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각자 외식을 하고 예. 좋은 정보를 네. 공유를 하죠. 어디가 음식 맛이 좋더라, 뭐 주인이 친절하더라, 어디가 착한 가게더라. 그래서 오늘 저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식구 많은 김쌤 가족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을 만큼 착한 가게가 있어서 오늘 그 대표님들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네, 대구 경북의 소문난 착한 가게 사장님들인데요. 왜 착한 가게인지 어떻게 착한 가게가 되는지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장님들 어서 나와주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와,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시간이 돈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한 분 한 분씩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와 함께 어디에서 어떤 가게 운영 중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주 건천읍에서 3대째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최성문입니다. 네, 경주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계신데 3대째라고 하면은 와.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네. 몇 년도부터 운영이 된 목욕탕인가요? 네, 저희 할아버지가 처음 목욕탕을 운영하셨는데 네. 저는 1960년대 이전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된 거예요? 우와. 3대째 목욕탕 운영하고 계신 네, 우리 최성문 성문 사장님. 사장님의 할아버지께서부터 쭉 영업을 해오셨던 건데 그럼 1960년대는 지금이랑은 약간 외관이랄까 좀 달랐겠죠? 네, 최근에 저희 집에 목욕을 오신 분이 예. 60년대에 목욕을 오셨습니다. 와. 저도 깜짝 놀라서 네. 그분에게 과연 60년대 이전에는 어떤 목욕탕이 있을까 오, 네.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희 목욕탕이 단층에 남녀가 있었고 아무래도 그 시대 때는 나무로 가지고 불을 떼서 뜨거운 물도 만들고 네. 또 톱밥으로 가지고 연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나무를 때는 아이고 물을 끓여가지고 막. 네네. 예, 오늘 뭐 여쭤볼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성문 사장님의 목욕탕 이야기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요. 옆에 계신 사장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야울 안심에서 연식업을 하고 있는 김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태혁 사장님, 대구 동구에서 음식점 운영하고 계신데요. 제가 듣기로는 아주 귀엽고 깜찍한 별명이 있으시다고. 저는 뭐 짱깍하는 이름을 오. 많이 듣고 그랬는데 저는 뭐 짱깍하는 의미도 무엇인지 잘 짱가, 모릅니다. 예. 짱가. 예. 그 어디선가 이 그렇죠. 짱가 맞아요. 맞죠? 예. 과연 이 깜찍한 별명이 어떻게 탄생됐을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이야기는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옆에 계신 사장님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카페 10개를 운영하고 있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카페 10개요? 카페 네. 체인을 와. 운영하고 계시네요. 회장님 아니세요? 그러게요. 10개면? 아니 10개를 다 그러면 이 김 대표께서 운영하고 계신 겁니까? 네, 저희 동료분들하고 네. 직원분들하고
직영으로 1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사장님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일단 밥 먹고 커피 한잔 하고 목욕탕까지 쫙 둘러올 수 있는 코스로. 착한 가게 코스가 마련이 됐다, 그렇죠? 근데 이 착하다는 것도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뭐 그 가격이 착할 수도 있고 또 서비스가 착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착한 가게는 주인 혼자서만 착해서는 안 돼.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가서 착하더라 얘기가 나와야 착한 가게인데 어떻게 세 분 다 그 손님들이 좀 많으십니까? 여름이라서 아무래도 비수기인데 그래도 꾸준히 단골 손님들이 많이 이용해주고 있습니다. 예. 김태욱 사장님은요? 손님들 많이 옵니까? 뭐 그래도 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뭐 그렇게 힘 만들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김지현 사장님은 그 10개 매장이 다 손님이 많을지 궁금한데요. 코로나 이후에 확실히 좀 매출이 줄긴 했지만 저희도 단골 고객들이 많으셔서 네.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근데 뭐 앞에서 우리가 착한 가게라는 걸 많이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딱 보면은 목욕탕에서 개운하게 목욕하고 맛있게 음식 먹고 디저트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 모든 것들 우리 실생활에 딱 밀접해 있는 그 업종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분명히 우리 김쌤이 언급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긴 정말 착한 가게다 이렇게 소문을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도대체 착한 가게로 소문이 났을까?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우리 최 사장님. 네, 아무래도 20년 넘게 가격을 오르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문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목욕비를 그대로 받고 계시다고요? 네. 실합니까? 20년. 20년 전에 도대체 물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러니까요. 네. 지금 좀 쉽게 이제 납득이 안 가는데 이제 자세한 얘기 좀 이따 듣도록 하고 김태욱 사장님의 가게는 왜 착한 가게로 이렇게 소문이 났을까요? 그 예를 들어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장애인들이나 이런 부분에 행사를 할 때 무료로 뭐 또 대여를 해준다든지 예.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 동네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또 올해 또 한 30년 그걸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뭐 착한 가게로 가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요. 예. 그리고 김지영 사장님의 카페는 왜 착한 가게로 소문이 났을지 궁금한데요. 저희는 먼저 고용이 착합니다. 예. 고용이 착하고 예. 환경을 생각하는 또 다용 재사용이 가능한 컵을 제공하고 예. 있고요. 네. 또 수익금으로 또 좋은 일들을 에이즈 환자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까지 착하게 사용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세 분의 착한 가게 사장님을 모시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경주에서 목욕탕 운영하고 계신 최성문 사장님. 저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20년 동안 진짜로 목욕비 안 올리신 거예요? 네, 저희는 20년 넘게 목욕비를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성인의 경우는 얼마입니까? 얼마죠? 대인은 지금 3,000원 받고 있고 월 정규 목욕비는 5만 원 받고 있고 하루로 계산하면 한 1,600원 정도 어머, 받고 있습니다. 커피값보다 싸다. 성인이 하루 3,000원. 네. 목욕하러 가야 되겠네. 원래 그리고 또 남탕보다 여탕이 좀 더 싸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똑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어머나. 그럼 저 소인의 경우는 얼마입니까? 소위는 지금 2,000원 받고 있습니다. 2,000원. 이거 뭐 아니 온 가족이 다 해도 10,000원이 안 그러니까요. 넘겠네요. 예, 진짜. 목욕하러 가야 안 되겠어요, 되는 정말. 가격을 아니 진짜 먹는 요즘 거예요. 진짜 고물가 얘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되는데 예. 3,000원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 아이는 숫자예요. 아이는 2,000원이고 그러면 도대체 하루에 손님이 몇 명 정도 오시는? 아무래도 요즘은 좀 비수기라서 하루 한 120에서 한 150명 정도 오고 계십니다. 아니 가격이 그 정도면 많이 올수록 손해 아닌가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한 곳에서 오랫동안 모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골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3,000원도 엄청 싼 가격인데 월 정기 회원을 하면 5만 원. 5만 원. 네. 한 달에 5만 원밖에 안 네.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기 회원분들은 뭐 그렇다 하고 다니실 것 같은데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가격표 보고 막 놀랄 것 같아요. 둥글어져서 정말 놀라시죠.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가격표를 보고 네. 동공도 열리시고 신기하고 놀랍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욕비가 조금 저렴한 부분 때문에 모욕하시는 걸 좀 꺼리신 분도 계십니다. 너무 싸니까. 네네. 예. 네, 그리고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모여러 왔는데
며느리가 좀 모욕하는 걸 조금 끄림칙하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런 며느리하고도 모욕하고 나와서는 며느리가 다시 요금표를 봅니다. 예. 왜 모욕표를 올리지 않느냐, 네. 모욕을 잘하고 간다, 감사하다 아이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같아도 동공 지진이 나죠. 그럼요. 이러면서. 네. 네. 아니 사실 제가 생각해도 요즘에 그 목욕비가 거의 2배 이상이잖아요. 네, 3,000원보다 맞습니다. 훨씬 네네. 비싸잖아요. 네. 근데 20년이 넘게 가격을 안 올리신 거예요? 못 올리신 거예요?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우리 목욕탕을 운영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에 저희 집을 많은 고객들이 운영해 주셨고요. 예. 또 지역의 형수님들, 누님들 예. 아이고. 그분들이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고 이제는 목욕탕을 해서 좀 벌다는 생각보다는 예. 좀 편안하게 좀 나눔을 가지고 함께 싶었습니다. 한다. 네. 그것도 좋은데 저는 또 돈 계산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요즘 인건비 오르죠, 전기요금 그럼요. 오르죠, 수도요금. 기름값도 올랐죠. 아니 그동안 오른 거 따져보면 사실 그 유지비가 만만치 않은데 그거 어떻게 충당하세요? 네, 사실 최근에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저희들도 사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 가족끼리 좀 검소하고 또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해서든지 또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네, 계시군요. 열심히 가족들끼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관내 경주시에서 착한 가게 예. 업소에 조금의 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예. 저희 같은 목욕탕을 하는 쪽에는 네. 상수도 요금을 조금 지원해주고 예. 또 방역도 조금 지원해주고 예, 예. 또 물품 지원도 좀 해주십니다.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목욕업 하시는 분들 보면 네. 떼돈 번다 하거든요. 네네. 떼돈 그 사장님 떼돈을 못 버시겠다. 너무 금액이 싸서. 근데 보통 그 가격이 너무 저렴한데 가보면 식당도 그렇고 좀 시설이 좀 노후된 데가 맞아. 많더라고요. 네네. 그 당연히 목욕탕 그 거의 뭐 7, 80년 네네. 됐으니까 시설도 되게 오래됐겠다. 그죠? 네. 수도꼭지 빨간색, 파란색 들고 그런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목욕탕이라는 것은 옷을 탈의하고 네. 또 목욕도 하고 또 잠시 쉬어가는 공간입니다. 네. 그런 공간들이 좀 위생적으로 좀 지저분하거나 좀 노후된 시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등도 좀 밝게 하고 예. 쾌적한 공간 속에서 그 목욕하는 동안은 스트레스 안 받고 목욕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목욕을 마치고 나면은 또 청소 같은 것도 청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오셔가지고 목욕탕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그 잘못된 생각이네 제가 그죠? 그러니까. 오래된 목욕탕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됐고 막 좀 지저분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니라는 그러게요. 네. 이렇게 쾌적함을 자랑하시는 경주 건천읍의 착한 목욕탕이 어떤 모습일지 확인 안 해볼 수 없죠.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만나보시죠. 아 여긴가요? 여기군요. 네. 어머 정겹다. 일단 네. 입구가.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그 목욕탕이에요. 맞아요. 네. 코로나 이후에 동네 목욕탕 많이 없어졌어요. 3,000원. 와. 어머 진짜 3,000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와. 저희 매일 가도 집은- 5만 원밖에 안 돼. 네. 한 달이면. 매일 가고 싶어요. 저희 옆에 계신 분은 어머니십니다. 어머니. 네. 지금도 어머니가 오후 시간 되면 같이 제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깨끗한데요? 산 증인. 네. 저 여탕입니다. 여탕에 네. 그러니까 늘 사장님이 관리를 잘하신다 하셨잖아요. 네. 어머님의 손길이 있어서 그런지 어머나. 이 부분은 지금 깨끗해요. 여탕 탈의실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저 위에 바구니들 다 단골 손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아니, 정겨워라. 안에 엄청 시설 깨끗한데요, 네, 진짜. 이 여탕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탕 탕 안을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아니, 파란 꼭지 신식인데요? 아니잖아요. 아닌데요? 와. 와. 근데 이게 3,000원이라는 거잖아요. 탕도 저렇게 많은데. 이야. 이야. 어머 이건 헬스장이. 네, 헬스장도 있나요? 네, 3층에는 운동 시설을 갖추고 있고 네. 저 벽면은 클라이밍장을 와 있습니다. 대박. 유료인가요? 운동합력까지. 돈을 따로 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3층도 목욕탕의 한 부대 시설이기 때문에 네.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어머. 예, 저 벽면에 보이는 클라이밍장은 코로나 이전에는 초등학생 상대로 무료로 강습도 하곤 했습니다. 어머나. 이야. 그러니까 이 단돈 3,000원에 암벽도 타고 운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때도 밀고. 네. 이야. 대단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우리
윤정 씨 말한 것처럼 기름값도 올랐고요, 인건비도 올랐고 모든 공공요금 다 오르는데 요금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네. 유혹을 좀 느끼셨을 텐데요. 요금 좀 올려야 되지 않나 하고. 네, 사실 연초에 공공요금이 많이 오를 때가 네. 있었습니다. 뭐 주변에서는 모욕비를 올려라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한 500원 정도는 인상하려고 아내랑 얘기를 했는데 저희 식구가 그동안에 모욕비를 안 올리고도 잘 살았는데 네. 뭐 또 설령 모욕비를 올려본들 네. 뭐 억만장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동안에 또 어머니가 오랫동안은 모욕탕을 운영한 이 공간에 네. 또 모욕비를 올려서 그분들의 또 어떤 마음을 또 저버린 것 같아가지고 막 그대로 모욕비를 인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목욕탕에 어머니 아마- 친구분들도 예, 예. 많이 오신다 이 예. 얘기죠. 그런 했는 것들이 지금 와서 보면 잘한 것 같습니다. 아.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마 가끔 목욕탕에 오시는 동네 친구들 만나는 재미가 또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매일 또 목욕탕 나오셔가지고 아들도 도와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20년 넘게 가격을 올리지 않은 데는 어머님의 뜻이 조금 반영이 됐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오고 네. 뭐 그때부터 이 목욕탕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 당시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모여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초원이다 보니까 어려운 공간 속에서도 때로는 어떤 분들은 팥이나 배추나 네. 이런 걸 가지고 물물교량들을 물물교량. 아, 목욕비 대신이요? 네. 야, 우리 농사 지은 건데 요걸로 때 좀 밀고 갈게요.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배추도 좀 갖다 드시고.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어릴 때 봤습니다. 예. 아, 보고 네. 또 그런 것들을 저희 어머니는 채소를 다 구매해 주시고 했습니다. 어머나. 예.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온 이후에 계속 목욕탕을 하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모여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지금 잘 살았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또 된 것도 저희 어머니는 그런 분들 때문이라고 여기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욕비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 어머니가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강경한 네. 반대를 그래서 하셨군요. 저희들은 막 어머니 뜻이 그러니 음. 뭐 모욕비를 올리기 않고 있는데 그런 세월들이 한 해 한 해 네. 참 세월이 잘 간 것 같습니다. 한 해 한 해 가다 보니까 20년이 넘은 거군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모욕비 인상 부분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목욕탕을 해서 뭐 옆에 분 말씀처럼 떼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어머니의 사랑방이자 네네. 또 우리 동네 우리 어르신들의 놀이터가 된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유지시켜 준 건데 네, 맞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아침 일찍 자주 모욕을 오시는 단골 손님이나 네. 또 올 모욕을 하신 분들이나 그분들이 편하게 와서 씻고 그분들이 같이 사랑방이 되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일이 있기나 또 슬픈 일이 있기나 네. 그런 것들이 좀 공유하는 곳이고 예.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농촌에 있다 보니까 농사에 관련 일도 많이 하고 네. 지역 현안 네. 일들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누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저나 고객님들 매일 일상의 좀 습관처럼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 그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시고 일하시는 분들 즐거워하시는 거 네. 보면 기분 좋으시죠? 어떠세요? 네, 아침 일찍 일어나가 어떤 일상을 하루를 보면은 어떤 고객분들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째깍째깍 희한하게 신기할 정도로 맞아가고 있습니다. 네. 때에 따른 감사하고 이런 촌 동네 목욕탕에 조그마한 목욕탕에서 이런 분들에게 이런 일을 줄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행복합니다. 우리 사장님이 또 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못 못 올릴 올려. 것 같아요. 근데 저 영상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옛날 오래된 목욕탕 보면 이 라카의 문도 안 잠기는 것도 맞아요. 있고 뭐 파손된 시설이 되게 안 좋은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네. 저렇게 오래된 목욕탕이 저 정도 시설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진짜 갈고 닦고 평소에 관리를 참 잘하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우리 사장님은 목욕탕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무래도 네. 제가 사장이다 보니까 뭐 카운터에 앉아서 목욕탕의 전반적인 걸 유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타일을 교체를 한다든지 예. 또 배관 설비도 직접 하고 있고 오, 네. 또 뭐 소방 점검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네. 또 보일러실 점검, 또 아까 라카의 열쇠란 등 네. 이런 것들 뭐 전반적인 거를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해야만이
모욕비를 인상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대째 이어오고 계신데 우리 최 사장님은 어떤 계기로 이 목욕탕 업을 잇게 되셨어요? 저는 젊을 때 정권회사에 좀 근무했습니다. 증권회사. 네.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52살 될 무렵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가 힘들어하시고 제가 집 맞이다 보니까 이 목욕탕 일을 맡아서 하게 됐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어머니와 같이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회사를 다니다가 어머니를 도와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업을 잇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좀 목욕탕 같은 사업을 확장하려는 욕심도 생겼을 것 같은데요. 네, 어머니와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 집에 단골 손님들이 많습니다. 조금 모욕비를 인상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오시기가 조금씩 줄을 것 같고 또 모욕비를 또 인상하면은 좀 고객들이 느끼는 편안한 공간이 좀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사장님의 애정을 갖고 관리를 해온다 해도 그래도 네. 오래된 목욕탕이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 보면 크고 시설 좋은 목욕탕 얼마나 많이 생겨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시설이 생기면 또 단골분들이 또 우르르 가시지 네, 맞습니다.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목욕탕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조금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네. 자기만의 공간을 네. 좀 그러고 또 아무래도 마음이 부담이 되기나 좀 편하게 씻고 싶어하는 분들이 목욕 요즘 좀 추세인 것 같습니다. 뭐 서로 개인적인 좀 취향이 있겠지만은 저 자신도 좀 화려한 것보다는 네. 조금 소박하고 네. 좀 평범하지만 좀 편안하고 그 편안함 속에서 좀 깨끗한 걸 저는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집에 목욕을 하시는 고객분들이 좀 저하고 좀 비슷한 그런 취향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리. 우리 사장님 자녀분이 있으시죠? 네, 저희 아들하고 딸이 있습니다. 그럼 네. 혹시 그 어떻게 목욕탕에 4대째 이렇게 넘어갈 계획이 있나요? 우리 애들은 목욕탕을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또 애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 하고 아직 학생입니다. 학생인데 그런 우리 애들도 지금 주말이면은 편의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거기서 오는 수입 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다 경비를 쓰고 다 합니다. 그리고 남는 돈은 저축도 하고 네. 아마 이런 것들이 저희 어머니나 저를 좀 저희를 보고 자식들이 조금 따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빠처럼 직장 다니다가 또 아빠를 생각해서 다시 올 수도 그러네요. 있겠네요. 4대 이을 수도 있겠죠. 뭐를 읽은 거지. 네, 맞아요. 1960년대부터 3대째 이어오고 있는 경주 건천의 목욕탕. 최 사장님 앞으로 이 목욕탕 어떻게 더 운영할 계획이 있으세요? 어머니가 살아 계신 동안에 네. 어머니를 알고 지역의 모든 아신 분들을 위해서 예. 지금 하듯이 좀 편안하고 낮은 공간 속에서 계속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님 아마 지금 방송 보고 계실 텐데 방송 나오셨으니까 어머니께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면은 화면 보면서 한번 해주세요. 네.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옷도 입고 목욕탕에 내려오셔가지고 물도 받으시고 또 뜨거운 물도 확인하시고 또 탈의실에 넣으셔가지고 수건도 챙기시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 모습을 담고자 했는데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사에 조금 참고 매사에 좀 진중해야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어머니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우리 건천탕이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항상 곁에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 사랑이 가득한 네, 편지였습니다. 어머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저희도 네.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옆에 계신 짱가 할배 김태혁 사장님의 음식점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종한 지는 한 30년 가까이 되는 지금 기존 하고 있는 데는 한 15년 가까이 됐습니다. 음식 예, 하기 예.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그럼? 전에는 옛날에는 저는 주유소 조그만 동네 주유소를 네. 했고 또 우리 집에는 식당 하나 더 그거는 식당을 지금 안 하고 예. 두 군데 하다 한 군데만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를 하다가 그러니까 음식점을 하게 되신 거군요. 그럼 가게 운영은 아내분과 두 분이 같이 하시는 건가요? 예, 뭐
그 요즘 뭐 인건비도 비싸고 경기도 네. 안 좋다 보니까 네. 이 부르면 뭐 항상 이 쫓아가서 든든하게.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음식점을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특별한 가게가 따로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무료 급식소도 예, 운영하신다면서요. 네. 한 30년간 그 우리 지역이 그 대구에서는 기중 못 사는 동네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30년간 이 노숙자 및 그 홀몸 어르신들을 함께하는 그 사랑을 나누는 집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을 나누는 집이라는 무료 예. 급식소를 운영하고 계신데 보통 이런 단체는 봉사 단체에서 뭐 운영을 종교단체나 하고 그런 하는데 단체에서.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사비로 운영 중이신가요? 저는 뭐 일찍도 사회복지를 좀 전공을 하면서 네. 이 무료급식소를 운영을 해도 좀 이 남다르게 하자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 우리 지역에 주유소를 할 때 네. 그 가가고 방문을 했을 때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식당에서 도시락으로 하다가 도시락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니까 감당을 못해서 급식소를 전환을 했는 부분도 지금 한 30년 가까이 있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30년. 30년 가까이. 그 예. 30년을 개인 경비로 사비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그럼 뭐, 네. 예. 보통 급식소 그러면은 우리가 공공 뭐 장소나 아니면 공원에서 급식하는 날만 임시로 딱 설치를 했다가 없어지잖아요. 예. 그럼 지금 계속 꾸준히 해오셨다는 건데 어디서 그러면 급식을 하세요? 처음에는 저희들도 그 동대구부 여기에서 예. 노숙자 급식을 주로 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뭐 정말로 밥 한 끼가 그리운 시절이었고 네. 좀 그 수년간 그 급식을 하면서 느낀 부분들이 조금 그 어떻게 보면은 체계적인 부분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급식소가 있을 땐 냉난방이 되고 예, 또 그렇죠. 어떤 재능 기부자들이나 어떤 이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 공간이 되기 네. 때문에 그 급식소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밥 한 끼라는 말이 쉽지 이게 맞아요. 급식하려면 그럼요. 예, 얼마나 손이 많이 요리해야 가는데요. 되고요, 배식도 해야 되고, 맞아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뭐 일손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건 다 어디서? 그리고 이제 저는 또 그러면서 이 공간이 있다 보니까 네. 장애인 작업장을 운영을 했어요. 엘리트 교복에서 나오는 실밥다는 걸 한 사람이 왔을 때 한 달당 100원을 줬어요. 네. 그래 한 15, 16명이 한 뭐 7, 8년 일하면서 저하고 관계를 맺어 있다 보니까 네. 그분들이 와서 지금 급식소에서도 도와주고 또 급식을 하기 위해 봉사단을 제가 또 만들었습니다. 봉사단을 만드는 그 부분들이 뭐 대구에서는 매력하면 정말로 열정을 갖고 하는 그런 봉사단체로 급식을 하기 위해 만드는 부분들이 그분들하고 관계가 지금 너무 잘 돼 있어서 급식을 운영하는 데는 뭐 꼭 그렇게 힘든 부분은 없습니다. 예. 봉사 대단하시네요. 단체까지 직접 꾸려서 운영하고 예, 예. 있는 급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급식소 모습 저희가 화면에 담아왔거든요.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 여기에 급식소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여기 운영하시는 식당입니다. 가게인 거죠. 백숙인 것 같아요. 예, 오리 전문집입니다. 아내분이신가요? 예, 예, 예. 방금 착한 가게 현판 보셨어요? 저 봤습니다. 가게 규모가 꽤 크네요. 네. 가게에서도 사장님 느낌이 좀 다르시네요. 야. 고치려고 해도 재료가 없으면 못 고치네. 그러니까 이 탭을 발레가 이래 다니고 있습니다. 사장님 차죠? 예, 예. 몇 년 타셨어요? 한 20년 타고 한 30만 킬로 거의 다 돼갑니다. 예. 아이고. 이거 어디 이동하시나 봐요, 이제. 이제 그 급식소. 급식소가 저희들하고 그러네요. 그렇게 안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뭡니까? 이분들도 좀 장애인들. 같이 하시는 분들이시네요. 오래 같이 하셨나 봐요. 바쁘시네요. 반찬하시느라고 다들. 최고 고려인에서 수고 많으신다. 이분은 90살이다. 우와. 공연도 하네요. 그래 이제 다른 급식소하고 다른 부분들이 저희들이 쉼터로
이제 그 제공을 하면서 재능기부자들이 와서 같이 이제 공유하고 저렇게 이제 급식은 일주일에 2번 하시는 건가요? 그 IMF가 오기 전에는 월수금일을 했는데 그 참 IMF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수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과 금요일. 많은 분들이 수요일 금요일만 손꼽아 기다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맛있으니까 오잖아. 맛있으니까 자주 오신대요. 맛있다 그래. 거의 뭐 문 여는 날마다 다 옵니다. 언제부터 이 자리에서 해오신 거예요? 여기서 한 지는 한 6, 7년. 총 해오신 지는 30년 되신 거고. 30년. 저 위에서 다른 장소에서도 그때 처음에는 주유소하던 그 공간이 또 있어 거기서 하다가 일로 이제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급식소 환경도 좋고 밥도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방송 보시면 이제 더 많은 분들 오실 것 같은데 문전성 씨. 괜찮을까요? 뭐 그 이런 공간이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보람인 거죠. 화면에서 보니까 아까 가게에는 잠깐 계시다가 얼른 차 타고 무료 급식소 가시는 것 같던데 식당보다는 무료 급식소에 더 자주 계신가 봐요. 더 길게. 거기에 일들이 더 많죠. 왜 그러냐면 뭐 동네 또 중앙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 뭐 저희들 어떤 그 민원 상담이라든지 또 자식 시간에 어떤 뭐 애로사항 뭐 또 이 젊은 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자기가 나갈 어떤 그런 무이라든지 어떤 지금은 뭐 한여름에는 이제 더위를 피하는 쉼터로도 제공하고 있고 커피하고 음료수는 다 제공을 하면서 냉난방 해놓고 겨울에도 이 공원에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놀기가 힘드니까 거기서 이제 장기 뜨고 바득 뜨고 그런 쉼터로 이용하다 보니까 뭐 무료급식소 개념보다가도 저기에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습니다. 우리 최성문 사장님의 목욕탕도 사랑방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 무료 급식소도 아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구나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랑방 같은 공간이 잘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마 든든한 아내분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도 당연하게 있고 저도 뭐 금금절약하고 또 뭐 이 차나 이런 데 욕심 안 내고 이 남들 뭐 다 하는 골프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랬을 때는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뭐 내가 할 거 다 하고는 남인데 봉사하고 뭐 한다 하는 부분들은 그 쉽지 않죠. 수년을 현장에서 해봐서 그런 부분은 안 되거든요. 먼저 하면서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좀 많이 하시려면 일단 차를 좀 바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차가 너무 오래 타셨더라고요. 그래, 뭐, 저 차가 좋은 부분들이 뭐 렌탈이나 이런 것도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도 저 차가 편하더라. 우리는 또 짐을 실어야 되고 장을 와봐야 되고 또 뭐 안 하게 아무데나 편하게 데릴 수 있으니까. 익숙하면서 편안함을 주는 차를 또 사랑하시신 거죠. 그렇게 세차 안 해도 되고. 사장님은 뭘 하나를 해도 오래 꾸준히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30년을 같은 일을 한다는 게 보통 아니거든요. 특히나 무료 급식을 30년씩 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거의 신의 경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장님 혹시 뭐 어릴 적에 밥을 많이 굶어 보셨습니까? 어떻게 무료 급식을 그렇게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저도 아주 그 의성 시골에 그 평범하고 가난한 그 부모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학교는 또 고등학교부터는 대구 나와서 했는데 저희들 마을이 마을 어귀에 있다 보니까 뭐 상위군경들 뭐 그림들이 많이 왔을 때 그 어머님이 지금 뭐 우리도 잘 못 살지만 기꺼이 복식도 내주시고 또 옛날엔 방문장수 이런 분들이 많이 다녔어요. 저 사람들 잠을 못 자니까 마을 어귀에 있으니까 우리 집 왔을 때 그 부모님이 기꺼이 그 숙식을 제공하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커나오면서 어떤 봉사하는 어떤 이런 길로 가게 된 원인은 조금 안 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장님은 그 좋은 뜻에서 이 급식소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가족들은 혹시 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이 가족들의 동의가 없는 것 같으면 이 부분들을 하기가 그렇게 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뭐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후원금을 받고 뭐 이런 것 같으면 쉽게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 내 스스로의 싸움이다 생각하고 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이거다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집사람도 흔쾌히 그 열심히 하면서 도와주고 있고 저도 그 이상으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장님도 훌륭하시지만 아내분도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하시는 그 장애인 분들도 표정이 굉장히 밝으셨거든요. 예. 인연이 굉장히 오래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인연이 제가 그 주유소도 시작한 지 한 30년이 됐는데 네. 그때는 공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작업장을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에서 일하면서 지금까지 쭉 인연을 맺어오다 보니까 또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간적인 할애가 되니까 언제 어느 시에 뭐 우리가 다른 봉사라든지 뭐 할 때 언제든지 뭐 5분 대기조치 출동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의 시작은 부모님이 지나는 나그네에게 밥을 내어주고 방을 내어주고 했던 모습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모습을 또 우리 사장님의 자녀들이 또 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녀들은 또 이렇게 봉사에 좀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나요? 그래 뭐 또 어떤 기복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은 온 가족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떠나가지고 거의 뭐 돌 지내고부터 할 수 있는 여건을 내가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하라고 독려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일찍 만들어주시고 어릴 때부터 돌 지나고부터 그 뭐 손녀는 네. 그 국민학교 1학년부터 지금부터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도 뭐 언론에도 많이 취재를 해가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8살 때부터 반성해야 되겠어요, 저희. 그래 그런 부분들은 그게 난 저는 뭐 이 현장에서 느낀 부분이 그게 인성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착한 가게, 착한 사장님, 착한 가족 전부 착한인데 맞아요. 이런 분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나 그런 것도 뭐 출마하라고 권유하고 진짜, 진짜로. 그 이래가 몰락하노 뭐 하라 이런 부분 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만도 이 봉사는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야 하든지 남이 하라고 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또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한 분 하는 봉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도 어떤 내가 좋기 때문에 계속 연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이 좀 짓궂은 질문일 수 있는데요. 사장님한테 자산이 딱 2개가 있어. 가진 게. 하나는 장사 잘 되는 백숙집. 하나는 무료 급식소가 있어요. 자녀에게 내가 이 둘 중 하나만 물려줄 수 있다면 어떤 걸 물려주시겠어요? 정말 저는 뭐 진심으로는 이 현장에서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바람이 있다면 내가 하는 일들을 물려받았으면 좋겠어요. 급식소네. 급식소요? 선택은. 그 자식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백숙집이 안 났습니까? 저도 일 내가면서 이걸 다 했습니다. 뭐 전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도 뭐 시간이 뭐 있고 돈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은 가능 안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대표님 자식이라면 저는 백숙집을 받고 싶습니다. 전 둘 다 받을게요. 저도 백숙집이요. 요즘 식당 하려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고 또 그런가요? 아유. 이어서 옆에 계신 김지영 대표와도 이야기를 네. 나눠보겠습니다. 무료 카페를 10곳이나 운영하고 계신데 앞서서 이제 3가지 착한 이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새 제가 좀 희미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3가지 이유. 저희가 취약계층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그래서 고용. 착한 고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을 생각해서 친환경 컵으로 고객님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하나는요? 착하고요. 네. 그리고 수익금을 또 에이즈 감염인 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카페라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착한 카페 맞고요. 저희 앞에 놓여 있는 게 바로 그 착한 카페에서 쓰이는 착한 컵, 착한 용기인데요.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왜 착한 거지? 예쁘긴 한데. 저희가 코로나 때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일회용품들이 또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랬죠. 그때 이제 저희 카페 10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0개 매장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용기가 뭐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럼요. 그 개수가 하루에도 수천 개씩 버려지는 이제 플라스틱 보면서 이 코로나가 사실은 기후 위기 또는 기후 재난의 결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끝날 때는 뭔가 좀 달라져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 그렇다면 우리 카페에서부터 이 재사용 가능한 버려지는 것이 아닌 재사용 가능한 자원 순환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결심을 좀 하게 됐고 지금 이제 카페 매장 전 매장은 아니고요. 일부 2호, 3호 그리고 대구시청 이렇게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이크아웃 할 때도 이 잔으로 가져가는 건가? 네네 저희가 100% 고객들을 믿고 예. 제공을 좀 하고 회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이게 유실도 좀 네. 됐었어요. 네. 이제 컵이 그래도 좀 예쁘게 네. 나와가지고 여러 번 사용하기 뭐 손색 없어요. 네네 고객님들이 처음에는 좀 가져가셨는데 주로 단골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의 취지를 아시고 이제 지금은 90% 정도가 거의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용기가 상도 받았대요. 아 진짜요? 아, 네. 어디에서요? 저희가 작년에 지속가능 발전 대회라는 곳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또 영광스럽게도 좀 수상을 하게 됐고 네. 올해도 지구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예. 지구의 날 때 대구시장 표창을 또 받게 되는 그런 기쁨을 좀 이제 가졌습니다. 네. 박수를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사실 저는 환경을 좀 생각을 해서 텀블러를 들고 다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들 때마다 고민을 해요. 아 이거 짐스러운데 그렇죠. 들고 좀 가야 돼 말아야 돼. 번거롭죠. 그냥 네. 종이컵 받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나 예쁜 컵을 다회용 컵을 제공을 한다면 테이크아웃 할 때 저처럼 이렇게 챙겨가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하기까지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이걸 써야 네.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 좀 투자도 좀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저희가 홍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네.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좀 개인 위생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세척된 이후에 세균 검출부터 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좀 그것에 대한 신뢰를 드리기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좀 많이 했고 예. 초기에는 이게 습관화가 안 돼 있으시다 보니까 불편함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었지만 지금은 저희가 한 2년 가까이 돼 가거든요. 고객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환경에 대한 인식도 많이 제고돼서 맞아요. 네, 많이 이렇게 저희를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야, 이 환경을 생각하는 그 마음, 저 같은 사람은 이거 귀찮아서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회수 될까 네. 말까 걱정도 해야죠. 맞아요. 들어오면 또 세척도 해야 되고 네. 왜 네. 사서 고생을 할까 하는데 역시 저하고 생각이 다르네요. 근데 그런 착한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왠지 이 안에 좀 내용물이 또 궁금하다. 더 이거 맛있어 이거 보여요. 왠지 뭐예요? 갖고 그러니까요. 있을 것 같아서. 색깔도 예쁜데? 얘는 고양이인가요? 여기 캐릭터 하나 붙어 있어요. 네, 빨대 그거는 빠지지 말라고. 빨대도 이게 예, 요건 리유저블로 실리콘으로 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걸 저희 매장에서 제로 웨이스트 물품들을 또 같이 판매하고 제공하고 있고요. 네. 아, 이거 컵이 네. 뭘 그렇게 완전 착한가요? 소리 많이 나죠, 넘어가는 소리가. ASMR도 아니고. 굉장히 신선한 맛인데 이거. 뭐 과일, 야채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저희 시그니처 메뉴를 지금 드시고 계신데요. 네. 레드 착즙 주스라고 해서 네. 비트를 베이스로 해서 물이나 뭐 이런 다른 첨가물 없이 100% 이제 다른 와. 원료들과 함께 오. 만들어진 물을 제품입니다. 섞지 않고. 네네네. 이거 그럼 제 건데 메뉴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방금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쑥 먹었거든요. 근데 커피가 일단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고소한 맛을 좋아하는데 커피 맛이 딱 제 입맛에 맞는데요. 아, 요거? 네, 다릅니다. 저희가 그 전체 10개 매장에 네. 본사에서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콩을? 다 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산에서부터 질 관리까지 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그 커피 콩도 친환경 인증인가요? 최근에 저희가 한 2개월 전부터 저희가 친환경 인증원들을 수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네. 기후 위기 그리고 이 남반구에서의 작황들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그래서 최근에 왜 커피값도 조금씩 오르고 네. 있잖아요. 작황이 좋지 않고 기후 위기 때문에 좀 커피 생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네네. 저 이거 나중에 반납해도 되는 거였죠? 네네네. 예, 다회용이니까 좀 쓰고 반납을 근데 왠지 단골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갖다 주러 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 오긴 못 하잖아요. 또 사와. 네, 또 네. 갖다 주고 계속. 야, 이거 아이디어 좋다. 전략적이다. 게다가 환경도 보호하면서 기분도 그럼요. 좋고. 그럼요. 네. 소비 자체가 환경에 도움을 주는 네. 것이기도 하니까. 네네.
자, 이렇게 환경에 도움 주는 이런 세 가지 이유 중에 환경에 대한 이유는 알아봤고요. 이제 고용에 대한 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을 고용하길래 착한 고용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그 작년에 정규직 고용된 인력이 26분 되시는데요. 그 중에 그 54% 정도가 취약하신 분들, 취약계층 분이라고 예. 분류되어지는 분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제 취약계층이라면 저소득층부터 이제 장기간 실업에 놓여 계신 예. 분, 경력 단절 여성, 장애인 분, 그리고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4% 중에 한 20%는 또 에이즈라는 질병에 감염되신 분들을 저희가 직접 고용하고 지원하는 참 일들을 하고 어려운 있습니다. 질문인데요. 네. 그 음식료 매장에서 네. 뭐 장애인 분들이나 오랫동안 이제 실업 상태에 있었던 분들을 고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감염인들을 고용한다는 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네, 어떻게 네. 그런 생각하셨어요? 이게 초기에는 그 내부적으로도 편견이 있었고 또 지역사회의 편견도 사실은 높은 편이어서 어려움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네. 저희 안에서 좀 힘들을 모아서 또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함께 만들면서 카페까지 창업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그런 편견들을 좀 완화할 수 있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정말 편견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네. 것을 매 순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 가게에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그 취지에 동감을 했나요? 그 저희가 이제 카페라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카페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네. 환경에 대한 영역, 또 물류에 대한 영역 등등 여러 영역에서 이분들이 조합원으로서 함께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정 뭐 영역에만 일을 하시는 건 아니어서 특별하게 어려움들은 없고요. 네. 그리고 고객들이 처음에는 좀 궁금해하시고 이제 물어오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주로 단골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또 오히려 좀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 참여도 해 주시고 이런 또 도움의 손길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합원이랑 단어 쓰시는 거 보니까 이게 네. 단순한 카페는 아니고 기업, 사회적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카페도 함께 하시는 건가요? 네, 네, 저희가 제가 이 에이즈 감염인 분들을 지원하고 상담하는 일을 한 지는 올해로 만 20년이 됐고요. 아, 네. 저도 예. 사회복지사로 처음에 예. 출발을 했다가 한 10년 정도 있으니까 이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분들이 당사자분들이 주체적으로 좀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됐고 그래서 협동조합을 이 환자분들하고 이제 저하고 몇몇 활동가가 십시일반 출자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돈도 벌어보자 네. 우리 함께 해서 사회적 기업의 모델로 카페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가 무려 10개입니다. 네. 잘 되니까 10개로 이렇게 확장이 된 건데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작년에 이제 저희 구성원들이 다 함께 네. 해주셔가지고 작년에 고맙게도 한 15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또 정규직으로 함께 하시는 이제 취약계층 분들하고 해서 26분과 작년 기준으로 같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에이즈 감염인들과 같은 매장에 있더라도 감염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아, 네, 그리고 괜찮습니다. 약을 또 꾸준히 먹으면 치료된다고 네, 그렇게 네.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이 에이즈에 대한 이 선입견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때문에 그 운영하시는데 좀 마음 다치시거나 이런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왜 애들 데려가가지고 야 가까이 뭐 이러기도 하고 잘 막을까요? 그런 좀 아픔들이 있을 것 같아요. 초기에는 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여 년 전쯤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그 감염인 분들이 약을 한 움큼씩 하루에 3번 드셨거든요. 그래서 약 드시고 배가 부르다 할 정도로 이렇게 약도 뭐 개수도 많았고 뭐 이렇게 드시는 것도 어려웠는데 요새는 하루 한 알만 딱 드시면 거의 완치 수준으로 해서 네, 만성 질환이 됐고 드시면 또 이제 감염도 못 시켜요.
한 1개월만 꾸준하게 약을 드시게 되면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사실은 뭐 인터넷만 검색해 보셔도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매장에도 사실 그런 정보들이 저희가 이렇게 안내지라든지 네. 또는 인테리어적 구성으로 좀 안내를 해놔서 초기에 고객들은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라도 관심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보고 또 QR코드 이런 거 찍어서 또 이렇게 같이 얘기도 나누시고 이런 고객들도 많아지셨습니다. 예. 그렇게 가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 같은 것을 붙여놨는데 오히려 그거 모르고 오셨다가 네, 네. 혹시 아유 이거 좀 꺼림칙해가지고 다시 나가는 그런 손님들은 없으셨나요? 그런 분들을 이제 일일이 확인 못했지만 아마도 그러신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예전에는. 근데 요새는 진짜 뭐 SNS 이제 시대니까요. 그래서 소통의 시대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완화가 되고 많이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감염인들과 함께 에이즈 감염인들과 함께 카페를 한번 해보자는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여러 뭐 사업이 있었을 텐데. 그 카페라는 곳이 왜 공간이 주는 어떤 힘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에서는 소통도 하게 되고 어떤 문화적으로도 좀 나눔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빅핸즈라는 카페 상호명도 박수를 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큰 박수를 네, 보낸다. 큰 박수를 보낸다라는 네, 의미가 맞아요. 있어서 우리 사회에 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소외되신 분들에게 우리가 좀 따뜻한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이런 카페가 돼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제 상호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네네. 정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착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또 착한 용기도 사용하고 있는 착한 카페로 저희가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오, 빅핸즈. 요즘 트렌드인데요, 인테리어가? 예쁘네요. 일단 통창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베이커리도 함께 하시나 봐요. 네네. 우와. 맛있겠다. 메뉴가 엄청 많은데요. 네, 이건 케이터링으로 저희가 친환경 케이터링으로 케이터링 네. 사업도 하시는 거예요. 네네. 매출이 빵도 높은 좀 이유가 가져오셨으면 있었어. 좋을 뻔했는데 그죠? 네, 따로 선물을 제가 용기를 갖고 이제 다들 삼삼오오 얘기 나누면서 저기 테이크아웃도 확실히 네네. 다 용기를 쓰고 계시네요. 네. 저희 고객분들이 이제 주로 공공기관에 입점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 공공기관에 입점돼 있으면 해수율이 꽤 높겠는데요. 네네. 취지를 알고 동참해 주시는 손님들이라 손님 역시 착한 손님이 아닐까 싶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고객이 있었을까요? 한 2분 정도 굉장히 강하게 기억에 남는데요. 한 분은 이제 중학생 손님이셨어요. 저희 가게에 이제 탐방 오셨다가 저희 스토리를 좀 듣고 이제 응원 후에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손글씨를 깨알같이 막 써서 동전을 이렇게 저금통전 돼지 저금통 잡았다고 동전 넣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소포로 보내오셨더라고요. 중학생이.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이제 매장이 하나밖에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치 그것을 무슨 가훈처럼 카페 제일 잘 보이는 곳에 편지와 이렇게 동전을 쓰지 않고 한 1년 정도를 저희가 전시를 해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에 이제 저희가 빅핸즈 커피라는 이제 그 서비스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1,000원을 더 얹어서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취약한 분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나눠드리는 그런 메뉴인데요. 한 1년 넘게 그 제품만 사드신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이제 내용을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되면서 되게 좀 감동을 받았던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장님이 더 많은 우리 소외계층의 분들을 고용할 수 있게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편견 이런 것들을 좀 깨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사장님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깨주시죠. 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을 10년 정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역에서 많은 도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10년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민들하고 공공기관 이런 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코로나 한번 거쳤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 초기에는 굉장히 두려움도 많았고 또 이게 또 알려질까 봐 또 이렇게 조심조심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나도 걸리고 너도 걸리고 다 걸리고 또 정보가 정확하게 공유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거에 대한 편견보다는 오히려 좀 서로 도움을 주는 이런 이제 문화들이 생긴 것 같아요. 에이즈라는 질병도 한 40년쯤 됐는데요. 이제는 진짜 좀 코로나처럼 우리가 좀 개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예방도 되고 또 아픈 사람에게는 편견이 아니라 도움과 따뜻한 손길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혹시나 그런 나 감염인이에요라는 고백을 들으신다면 정말 말하기 어려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정말 잘 사신 거다 생각하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착한 가게 사장님 세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일단 고맙고요. 또 대구 경북에 이런 사장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네. 너무 뿌듯하고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세 분이 약간 공통적 교집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각자 이제 앞으로 사업체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 듣고 싶습니다. 먼저 최성문 사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한 곳에서 오랫동안에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도 목욕탕에서 씻고 잠시 쉬는 공간에서 저희 업소에서도 이제는 문화 속에서 그 공간 속에서 서로 교류하고 상생하는 그런 공간을 계속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김태우 사장님. 저희들 같은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어떻게 보면 쉽다면 쉽고 힘들다면 힘들는 노숙자 내지는 장애인 홀몸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을 통해서 정말 내가 느끼고 배우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또 여러 사람들 좀 공유하고 네. 나누고 저 역시도 좀 더 절약하고 이래 살아서 좀 많은 것을 좀 뿌리고 남겨두고 가고 싶은 게 제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지영 김지영 사장님께서도 네, 저희가 지금 10년 기업인데요. 이제 100년 기업 갈 수 있게 100년 기업 갈 수 있게 토대를 단단히 하는 게 지금 올해 이제 가장 큰 목표고요. 네. 앞으로 저희가 이제 에이즈 감염인뿐만 아니라 좀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 좀 편안하고 좋은 공간에서 모실 수 있도록 요양센터나 네. 요양사업들을 좀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주택이라고 이제 입수시설을 저희가 매입해서 이제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걸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하고 또 사업도 조금 확장해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존엄하게 삶을 이제 마감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들을 올해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 분 이야기 듣다 보니까요. 나눔이 뭔가 일상이 되고 또 인식의 변화를 일으켜서 착한 문화가 우리 대구 경북을 기점으로 많이 뻗어나갈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세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업하는 입장에서 이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의 사장님은 이윤뿐만 아니라 이웃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착한 가게, 착한 사장님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아침마당 대구도 시청자를 먼저 생각하고 시청자에게 감동을 주는 착한 방송 더 열심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주간을 맞이해서 전해드린 아침마당 대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